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선명한 분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 시장 모두 연속된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을 깊이 파고들면 두 시장을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조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하루였습니다. 본토 A주 시장이 풍부한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장 섹터를 향해 강력한 공격 앞으로를 외쳤다면 홍콩 시장은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힘을 잃고 개별적인 테마에만 의존하는 방어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루 동안의 지수 등락률 차이를 넘어 두 시장을 움직이는 자본의 국적과 성격, 투자자들이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가치평가 기준,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서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본토 A주 시장이 국가의 의지와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거대한 나침반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책 주도형 장세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었다면 홍콩 시장은 글로벌 자본의 신중하고 까다로운 시선 아래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질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가치 검증의 시험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흐름을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본 시장이 어떤 두 개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데이터의 흐름만 보더라도 두 시장의 온도 차는 명백했습니다. 본토 A주 시장의 데이터는 의심을 넘어선 확신의 확산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인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인 변화입니다. 상하이와 선전 양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합계 1조 7천억 위안대까지 다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어제까지의 반등을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며 반신반의하던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자금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구조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상장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는 점은 이 상승이 일부 대형주나 특정 테마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고르게 퍼져나가는 건강한 확산형 반등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단순히 회복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나서려는 의지가 시장 전반에 팽배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 시장이 내놓은 데이터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관망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요 지수가 보합권에서 미미한 등락을 보이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일부 지수는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등 뚜렷한 혼조세를 보인 것은 시장 내부의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했음을 상징합니다. 거래대금 역시 전일의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관망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 한때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재돌파하려는 긍정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동력을 상실하고 밀려났다는 것은 이 저항선 위쪽에서는 주식을 사려는 힘보다 팔려는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가의 분석처럼 홍콩 증시의 근간을 이루는 펀더멘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정책적으로도 경기를 받쳐주되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지는 않는 미묘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홍콩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겠다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토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국가의 의지가 투영된 두 개의 강력한 성장축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금이 맹목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두 개의 핵심 성장축을 향해 무섭게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단연 군수 산업이었습니다. 조선 관련 업종을 필두로 한 군수 섹터의 전면적인 강세는 더 이상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아님을 시장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군수 산업을 중국의 첨단 제조업 발전과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정책 수혜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방증권이 강조한 성장과 제조의 결합이라는 테마와 중국의 자주 통제형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방위산업이라는 시장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방산 주문 공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주라는 가장 확실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경기 순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 정책 보증 우량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산업이 국가 정책의 최전선에서 이념적 상징성을 확보하며 강력한 돌파구를 열었다면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친 기술적 심장은 바로 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였습니다. 이 테마의 강세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가시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임박한 대형 이벤트라는 3중의 강력한 모멘텀에 기반했습니다.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구신 인텔리전스 발전 방안은 단순한 자금 지원 약속을 넘어 중국의 기술 수도라 할 수 있는 푸둥 장강 지역의 연구개발, 핵심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 응용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거대한 초기 내수 시장과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공개된 신제품 로봇들은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상업화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며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이어 개최될 세계 로봇 대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글로벌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참여는 중국의 로봇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술 표준과 연동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투자자들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본토 시장의 자금은 국가의 의지가 투영된 군수산업과 미래 기술 패권의 상징인 AI 및 로봇이라는 두 개의 명확한 방향키를 따라 움직이는 매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본토의 뜨거운 정책 주도형 랠리와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신중한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홍콩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존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투자자들은 미래의 원대한 청사진보다는 현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한 테마로 부상한 것이 바로 반내권, 즉 과당 경쟁 해소에 따른 가치 복원 스토리였습니다. 제지, 석탄, 철강 등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본토의 성장주 랠리와는 정반대의 논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성장 스토리보다는 수년간의 무자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산업이 정부의 경쟁 질서 회복 의지나 산업협회의 자정 선언을 계기로 드디어 가격 결정력을 회복하고 그에 따라 이익률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밸류에이션 복원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에 정확히 부합하는 매우 방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투자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실질적 증거에 기반한 신소비 테마였습니다. 홍콩 시장의 투자자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적인 소비 지표보다 국제 박람회의 흥행 성공이나 특정 브랜드의 신규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과 같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열기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이 중국 소비자의 실제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창구로서 홍콩 시장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관찰된 일부 소비 관련 섹터의 강세는 바로 이러한 미시적 증거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 전체의 소비주 랠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아직은 일부에 국한된 점의 형태로 존재할 뿐 중국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면의 확신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콩 시장은 본토의 정책적 확신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냉정한 투자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은 증권사들의 후속 시장 전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화타이 증권이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분위기와는 별개로 일부 고배당 종목의 방어적 가치를 재조명한 것이나 저장증권이 금융주를 기본으로 성장주를 더하고 업종 내에서도 고점주와 저점주를 교체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은 현재 시장이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투자자의 시각과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보여준 극명한 분화는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두 시장이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각자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본토 A주 시장은 국가의 강력한 산업정책 의지를 금융시장을 통해 실현하고 미래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주도형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금은 국가적 서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정책의 방향이 곧 투자의 방향이 됩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자본이 모여 중국 기업의 가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하는 가치 기반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투자자들은 정책적 선언보다 검증된 실적과 실물 경제의 증거를 더 신뢰하며 한치의 오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증시 투자의 성패는 이 두 시장의 서로 다른 작동 원리와 그곳에 참여하는 자본의 성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과 위험 수용도에 맞춰 어느 시장, 어느 전략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지수의 등락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거대한 운동장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만이 다음 국면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